네, 6월 둘째 주 매매일지 기록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는 스페이스X IPO와 순환매, 그리고 CPI, PPI로 인해서 변동성이 심했던 한 주였습니다. 주간 결산으로는 국내 주식에서 600만 원, 그리고 미국 주식에서 700만 원 정도 해서 1,362만 원 정도가 수익이 났고, 그다음에 미국 주식 같은 경우에 제가 이거는 세금을 빼지 않은 금액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결산을 최종적으로 연말에 할 때는 제가 총 세금을 뺀 금액으로 결산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실 때도 미국 주식 같은 경우에는 내 수익금이 22% 양도소득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수익금을 최종적으로는 연말에는 결산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전체적인 수익률은 2.23%이고 현재 운영자금은 6억 1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저번 주에도 매매일지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무리하게 비중을 많이 늘려가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그 부분을 개선하고자 전체적인 비중을 조절하는 시스템을 조금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자, 어떤 부분을 제가 수정했는지 살펴보면 저번 주에 제가 운영자금이 거의 11억 정도까지 올라갔었는데 그 부분이 너무 리스크한 부분이 있어서 일단은 40만 달러를 유지한 상태에서 자금을 빼지 않고 계속 이번에는 좀 쌓아 나가 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현금을 빼지 않고 당분간은 50만 달러를 유지할 수 있게끔 50만 달러까지는 목표로 해서 1차적인 목표로 해서 조금 그때까지는 현금 인출을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네, 그 다음에는 국내 주식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종목을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 다음에 현대차, 삼성전기 이렇게 4가지만 주로 거래를 했었는데 그 폭을 조금 더 줄여서 진행을 하거나 제한적으로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거래한다든지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통장이 하나 있었고 보험약관 대출이 있었는데 저번 주에 이거는 제가 해제를 했습니다. 계속 뺏어서 쓰는 나쁜 버릇이 있어서 아예 시스템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게끔 마이너스 통장 자체를 해지를 했고, 그 다음에 보험회사 약관 대출도 전화를 해가지고 방문해서 약관 대출을 신청하지 않는 이상 이것을 하지 않게끔 막아두었습니다. 그리고 국내 주식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3억 후반대로 자금을 빼놓았고 상가나 오피스텔, 수익형 오피스텔 같은 것을 계속 알아보고 있는 상태이고 좋은 매물이 나온다라고 하면 자산 배분을 해서 그쪽으로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게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건강 상태가 막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금이 됐을 때 월에 한 300 정도는 최소한 현금 흐름을 주식이 아닌 곳에서 나올 수 있게끔 할 생각이고 현재는 140만 원, 130만 원 정도가 월에 현금 흐름으로 주식을 하지 않아도 유지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그것 가지고는 3인 가족 생활비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일단은 최대한 이 부분은 나의 상황에 맞게끔 월의 현금 흐름을 만들어 놓는 것, 그 다음에 시스템적으로 내가 대출을 쓰지 않게끔 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예전에 대출을 많이 받았을 때는 20억까지 대출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제가 주식을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위험하게 대출을 가져가는 것은 얼마나 그것이 위험하다라는 것을 제가 적은 금액이든 많은 금액이든 남의 돈 가지고 주식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할 수 있고 몇 번 그렇게 해서 잘해서 돈을 많이 벌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는 경우에 10번 잘해도 한 번 실수하게 되면 그런 실수로 한 번의 실수로 인해서 자산이 어 90% 이상 혹은 100% 이상 손실 날 수 있기 때문에 리스크를 가져가지 않게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제가 운영을 했을 때 제 자산을 20억 가지고 20억을 대출받았을 때 그렇게 잘하다가 어느 순간에 자산의 90%를 날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버리지 플러스 그리고 대출, 그다음에 미국 주식 같은 경우에 세금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거래를 하시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저는 칭하는데 세금, 대출, 레버리지 사용하지 않고 부동산에 자금을 옮겨 놓고 현금 자산 가지고 있는 것, 세대 레부현이라고 저는 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래를 했을 때 세금, 미국 주식은 세금 잘 생각하시고 그다음에 대출 하지 않는 것, 그다음에 레버리지 쓰지 않는 것, 그다음에 자산이 어느 정도 형성됐을 때 부동산 자산으로 옮겨 놓고 현금 확보해 두는 거,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일정 부분, 저도 이 부분을 잘 체크하지 못하는 부분인데 일정 부분 잘 체크를 하고 이 부분도 시스템적으로 계속 주기적으로 체크할 수 있게끔 만들어 나갈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매크로적인 부분, 그다음에 기술적인 부분에서 이격도, 그다음에 호재 악재에서 5대5는 베팅하지 않는다라는 거, 그다음에 100MA 위나 아래에서 어느 정도 비중 확보하는 거. 그래서 30%, 30%, 100% 이렇게 해서 만약에 상황이 안 좋으면 매도할 수 있게끔 설정을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운영 자금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 제가 예를 들어서 5억으로 한다라고 하면 500만 원 수익이면 1%이기 때문에 1% 수익이면 만족하고 나올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데이 트레이더는 여러 번 거래를 해서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전략을 구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다음에 학습 효과에 노출되지 않게끔 하고, 그다음에 과거 기억은 잊어버리고 내가 벌었던 기억 때문에 잘못된 포지션을 가져가는 그런 실수하지 않게끔 하는 것을 저 또한 계속 개선해 나가려고 합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살펴보면 이번 주에는 저번 주에 그 고용 쇼크가 월요일까지는 조금 이어졌고 화요일에는 반도체 쪽에 차익 실현 순환매가 나왔고 금리 인상 우려, 그다음에 이란 갈등이 지속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날은 저 같은 경우에는 손실이 난 게 아니라 되려 수익이 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날은 장 전에 장 흐름을 잘 보시고 장 전에 포지션을 가져가지 말고 장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하락이 크게 나왔을 때 그때 매수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때 낙폭과대, 내가 주로 거래하는 종목에 낙폭과대가 나왔다라고 생각이 됐을 때 그때 진입을 해서 수익을 가져가는 수익을 낼 수 있는 전략을 구사하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CPI 나오고 나서 주가가 조금 올랐습니다.
이게 나쁘지 PPI도 그렇고 CPI도 그렇고 둘 다 생각보다는 최악이지만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생각보다는 최악은 아니었다라는 그런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 나쁘지만 최악은 아니다. 그런 정도로 소화를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스페이스X IPO 이때 금요일이었는데 이때는 제가 주가 흐름이 안 좋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안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날은 초반에는 조금 하락하다가 나중에 CPU 섹터와 반도체 장비, 스토리지는 생각보다는 강한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CPU 쪽은 인텔의 투자 의견 2단계 상향된 이 소식이 D+1로 하루 정도 그 호재가 지속되었습니다. 다음 주까지도 좋은 흐름을 가져갈지는 조금 지켜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CPU 호재는 D+1 호재로 제가 체크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크게 흐름이 됐고, 그 다음에 손실 쪽은 월요일날 그 CPI랑 PPI 이런 거 경계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마이크론을 조금 일찍 매도했는데 조금 다음날 장전까지 좀 끌고 왔더라고 하면 조금 더, 혹은 이날 그 장전까지 끌고 왔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수익이 났을 텐데 조금 더 위험에 대한 어떤 리스크를 가져가기보다는 좀 안전하게 가려고 손실 처리를 하고 나왔습니다. 이거에 대한 후회는 없습니다. 그래서 내 원칙이 있다라고 하면 그 원칙을 계속 지켜나가는 것. 저도 웬만하면 그 손실이 났을 때는 그 상황을 보고 대처를 하긴 하지만 정말 그 조심해야 되는 상황에는 손절을 하고 나오는 편입니다. 이날도 제가 마이너스 1,000만 원이 아니라 실제로 손실이 났던 그 금액은, 실제가 아니라 최대로 손실이 났던 금액은 마이너스 5천만 원, 6천만 원까지 손실이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이너스 2,400에 마이크론과 ARM을 손절을 하고 1,000만 원 정도는 복구해서 이 금액이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거래를 할 때 내가 좋은 그 타점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거나 내가 원하는 그 시나리오대로 가지 않았을 때는 손절 원칙은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판단하에 무조건 손절해야 되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내 종목, 그 다음에 시장 상황에 따라서 손절 여부를 결정을 해야 되고, 대신에 이날 제가 크게 실수했던 거는 그 전날에 가져갔던, 전 거래일에 가져갔던 포지션이었습니다. 그 문제가 더 컸었고, 마이크론이랑 ARM 같은 경우에는 제가 금요일날 4시 30분경에 매수를 했습니다. 근데 주간장 거래는 제가 웬만하면 안 하는데 이때는 제가 가져가야 될 포지션이 아니었는데 큰 실수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손절로 큰 손실 없이 나올 수 있어서 다행이긴 하지만, 내가 원하는 내가 주로 거래하는 매매 포지션이 저 같은 경우에는 주간장 거래는 아니었는데 전에 그 삼전이나 하이닉스로 벌었던 이 기억, 학습 효과 때문에 이때 거래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는 이 부분을 꼭 잘 기억을 했다가 이렇게 주간장 거래에서 무리하게 현금을 100% 다 한 번에 써버리지 않게끔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국내 주식에서 현대차를 손실이 100만 원 정도 손실이 났는데, 현대차는 제가 올림픽 이슈 때문에 행사 때 로봇 참여 그런 것들을 기대를 했었는데 그런 것들이 생각보다 크지 않아 가지고 다음 주에 물론 뭐 오를지 내릴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현대차를 해서 제가 수익이 많이 난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현대차는 정말 큰 좋은 호재가 확실하게 있지 않는 이상은 거래를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그래서 나하고 맞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을 조금 찾으시고 종목을 너무 많이 가져가기보다는 거래가 잘 되는 종목, 그런 종목을 거래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금요일 날은 금요일이 아니고 월요일부터 거래 종목 살펴보면 마이크론, ARM, 그 다음에 G라는 것은 구글을 제가 표시하고 N이라는 것은 엔비디아를 의미합니다. 구글, 블룸에너지, 하이닉스의 수익이 났고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더 물렸습니다. 그래서 내려올 때 제가 이 부분도 제가 이때는 거래를 조금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초반에는 제가 수익이 구글 초반에 잡고 매도, 그리고 그거 끝나고 나서 블룸에너지 조금 호재가 있어가지고 이거는 초반은 아닌데 조금 더 갈 것 같아서 매수 매도 이렇게 해서 수익이 났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제가 구글 매도하고 지금 순서가 이렇게 됐네요. 구글, 마이크론, 그 다음에 블룸에너지 이렇게 매도를 했는데,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때 그 물량을 잡아 나갔었고 조금 더 끌고 갔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이게 지금 100MA 근처에서 제가 매수한 거기 때문에 좀 위험할 수 있어서 매도를 했는데 그 다음이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때 산 가격보다 지금 내려와서 한번 매수하고 그 다음에 조금 확보한 나머지 금액으로 좀 많이 떨어진 것 같아서 추가 매수를 했는데 쭉 끝까지 장 후반까지 흘러내렸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제가 큰 실수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그 강의를 하나 녹화한 것 중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칼이 땅에 꽂혀 흔들리다가 고정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게 떨어진다라고 했을 때 하나, 둘, 셋, 넷, 5개, 그 다음에 6개, 지금 5분 정도 하락했을 때는 강한 하락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5분 정도 하락이 아니고 훨씬 더 강하게 하락했을 때 상승을 하긴 하고, 네, 그 상승조차도 크게 상승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손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내가 이때 타이밍 잡고 그 다음에 이때 잡고 했을 때 만약에 지지선을 여기에 그어놨다라고 하면 이게 깨지면 이때 매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할 때 지금 여기에 제가 그어놨는데 이 그어놓은 거는 이거 깨지고 나서 추가로 자금이 있기 때문에 더 매수하려고 했던 그 타점입니다. 그래서 매수하려고 했을 때 보시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타점의 박스, 이때 1차로 매수하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박스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박스가 만들어지고, 정확하게 말하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박스였을 때 이 세 번째 박스가 반등하는 것을 보고 매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시를 하고 내가 매수한 타점, 그리고 두 번째 박스에서는 매수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다음부터는 시장이 좋으면 두 번째 박스에서 매수를 해도 되지만 시장이 안 좋고 악재가 지속된다라고 하면 두 번째 박스보다 세 번째 박스, 그 세 번째 박스에서
RSI 저점이 나오고 박스 형성이 됐을 때, 그때 매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만약에 이때 매수한다라고 해도 내가 어느 정도 다음날, 다다음날 가져갔을 때 조금 더 쉽게 빠져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물렸을 때는 저 같은 경우에 이때는 손절하지 않습니다.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전망상으로 아직까지는 큰 악재가 있거나 한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손절을 원칙을 지켜서 뭐 1%, 2% 가면 나는 매도할 거야 이렇게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종목의 방향성을 보고 매도를 손절을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이런 마이크론이 아니라 다른 잘 모르는 종목을 매수했다라고 하면 저는 아마 이때 손절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잘 아는 종목, 그래서 그런 종목을 거래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지수상으로는 현재 고점이라고 하면 7,500, S&P 500 7,500과 현재 괴리율은 0.9% 정도 되고, 그 다음에 빅스 같은 경우에는 17, 그 다음에 S&P 500 같은 경우에는 저번 주 금요일 날 마이너스 2.6%, 그 다음에 수요일 날 1.6%, 그 다음에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1.9% 하락을 했고, 이날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4%까지 하락했다가 마이너스 0.9까지 다시 말아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조금 과대 낙폭으로 보고 매수를 했다라고 하면 좋은 수익이 났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스닥 같은 경우를 기준으로 저는 보고 있는데 마이너스 2.5% 혹은 2% 이상 하락했을 때는 좀 그 다음에 상승을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시장 흐름을 보고 시황을 보고 이 2% 이상은 쇼크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시황을 보고 개별 종목을 매수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 연속된 악재가 지속된다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면 그때는 조금은 보수적으로 포지션을 가져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 지금 2주가 지났는데 큰 실수는 4번째 실수를 했고 나머지 수익은 계속 유지를 하긴 하는데 지금 제가 미국 주식에서는 사실 크게 하루 정도밖에 손실이 안 났는데 국내 주식으로 3번이 아니라 2번 이렇게 손실이 났습니다. 그래서 국내 주식을 했을 때 되려 리스크가 조금 더 빈도수가 좀 크기 때문에 국내 주식은 앞으로 비중을 좀 많이 줄이고 미국 주식 위주로 계속 진행을 해서 내가 잘하는 포지션으로만 매수를 진행을 더 많이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그 일본 금리 결정, 그 다음에 FOMC 회의, 그 다음에 케빈 워시 발언이 있고, 그 다음에 금요일 날 휴장입니다. 금요일 날 휴장이기 때문에 18일 날은 그 할리데이 리스크라고 해서 휴일에 대해서 리스크를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유동성이 거래량이 이날 아마 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날 매수를 많이 했다가 손실이 난 적이 제가 예전에 몇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날은 보수적으로 아마 대응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유동성이 거래량이 감소합니다. 이런 날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우에 따라서 뭐 호재가 있으면 강할 수도 있긴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3일 정도 쉰다라고 했을 때는 트레이더 같은 경우에는 자금을 좀 많이 빼놓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할리데이 리스크, 휴일 리스크라고 하기 때문에 항상 리스크는 대비를 하는 것이 좋고,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볼 건데, 마이크론이 그 금요일날 장중에 안 좋았던 거는 골드만삭스에서 목표 주가는 상향을 했는데 투자 의견을 높이지 않았습니다. 좀 보수적으로 보고 현재 주가가 약간 고평가되어 있다라고 하는 의견이 나와서 좀 주가에 대한 하방이 약간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이 부분은 경계해야 될 부분이고 계속 시장 종목을 주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데일리로 기록을 보자면 18일이 월요일이었고 월요일 날은 그 아마존 코닌 계약이 있었고 마이크론 목표 주가 상향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벨 지수 편입. 화요일 날은 순환매 섹터 순환이 있었고 구글 목표 주가 상향 그 정도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 스페이스X의 상장 때문에 패시브 펀드의 자금 이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어떤 시장 경계, 그 다음에 반도체 고밸류 여러 가지 복합 악재가 있었기 때문에 이날은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어떤 ETF에 의해서 자금이 순환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소프트웨어 전반이 하락한다라고 하면 이유 없이 마이크로소프트가 하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IGV라든지 소프트웨어 관련 ETF에서 패시브 자금이 빠져나가서 관련 소프트웨어 종목이 몇 개의 소프트웨어 악재로 인해서 같이 하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패시브 펀드의 자금이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저번 주 같은 경우에, 둘째 주 같은 경우에는 스페이스X의 상장 때문에, 다른 그런 ETF 쪽에서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자금을 미리 빼는 그런 것들, 그리고 개인도 $10,000,000 정도가 지금 IPO에 자금이 몰렸다라고 하는데 그쪽으로 자금이 유동성이 흘러간다라고 하면 이 패시브 펀드 자금 이탈처럼 어떤 수급이 블랙홀처럼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좋은 종목이 계속할 거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좋은 종목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럴 때 패시브 펀드 자금이 빠져나가거나 혹은 개인의 어떤 자금 이탈이 발생했을 때 많이 오른 종목을 먼저 빼갑니다. 그래서 많이 오른 종목은 하락장에서도 이건 다른 케이스이긴 하지만 많이 오른 종목이 있다라고 하면 많이 오른 종목은 하락장에서 출구가 좁기 때문에 더 크게 하락하는 경향이 더 크게라기보다는 더 빠르게 자금이 빠져나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동성적인 부분도 항상 잘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은 제가 박병창 대표님의 어떤 관점에서 봤을 때 이날 여러 개의 복합 악재가 9일날 복합 악재가 떴을 때 몇 가지 악재를 살펴보면 반도체의 과도한 수급 쏠림, 이것이 자금 이탈을 유발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다음에 ETF, 주식, 선물, 파생상품, 레버리지 상품의 수급 왜곡, 이것은 국장 같은 경우에는 선물 옵션 만기로 인해서 어떤 수급에 왜곡이 있었고 변동성이 있었습니다. 당일날보다는 그 전에 변동성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인플레 가능성, 그 다음에
금리 인상 우려, 기술 이격도 많이 벌어진 거, 그런 부분들이 악재로 작용했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목요일은 오라클의 어떤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실적 자체는 좋았지만 이 설비 투자에 웃돈을 쓴다라는 소식 때문에 오라클은 하락했지만 반도체 쪽은 되려 호재로 받아들이고, 그 다음부터 이날은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CPU 섹터 강세. 전날에 인텔의 2등급 투자 등급 상향으로 인해서 좋은 소식이 나왔는데, 그 다음에도 AMD의 투자 의견 상향이 나왔고, 그 다음에 엔비디아 중국 고객의 베라 CPU 주문 개시 안내, 이 소식이 나왔는데, 이것은 ARM의 호재이기 때문에 이 CPU 쪽이 전반적으로 상승하는데 큰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날 처음에 거래했던 거는 골드만삭스를 그 스페이스X 상장 때문에 시장을 조심해야 될 것 같아서 골드만삭스를 거래를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어떻든 손실은 아니었지만 수익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습니다.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그 변동성이 크지 않기 때문에 종목의 끼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되려 반도체 쪽 종목들이 등락이 커서 데이 트레이딩 하기에는 좋은 선호하는 종목으로 가져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확인하는 방법은 키움증권에서 영웅문 글로벌입니다. 종목을 선택하게 되면 일별 주가가 있는데 이 등락률을 보면 됩니다. 등락률을 보고 이 종목이 최대 몇 프로 정도 상승했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ARM 같은 경우에는 많이 상승했을 때는 11%, 11%, 15, 10, 16 이렇게 상승을 했고, 하락했을 때도 대신에 등락도 큽니다. 등락이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보고 종목의 어떤 끼를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2%, 3%, 2%, 4%, 그래서 크게 변동성이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날 제가 근데도 이걸 선택했던 이유는 저도 이 IPO를 처음 겪다 보니까 어떤 변동성으로 인해서 주가 하방을 조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조금 호재가 있는, 그래도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주관사기 때문에, 스페이스X의 주관사기 때문에 떨어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장전에 매수해서 장 초반에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종목을 선택할 때 어떤 종목에 끼는 그 종목의 최근 등락률을 보시고 가져가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종목을 인텔이라고 하겠습니다. 인텔이라고 했을 때 얘가 최대로 상승했을 때가 9%, 11% 이런데, 내가 만약에 8%대, 10%대 이럴 때 많이 상승했을 때 들어간다라고 하면 더 갈 룸이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목의 끼를 보고 내가 그 종목의 등락률, 그 등락률에서 어느 정도 상승 지점에 들어가서 얼마를 먹고 온다라고 했을 때 그 평균치에 대한 데이터가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를 보고 내가 매도 타점을 정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한 5%대의 호재가 있어서 들어간다라고 하면 최대로 가져갔을 때 내가 9%, 11%니까 평균적으로 한 10% 정도대라고 보고, 내가 안전하게 한 5%에 들어갔으니까 한 8%, 9%대는 나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시나리오를 짜셔야 됩니다. 네, 이상으로 주간 매매일지 마치겠습니다.